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건 꼭 알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노인 일자리, 안정적이면서도 급여가 높은 사회 서비스형을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고 2025년 운영 안내 기준으로 조건, 급여, 프로그램, 보험, 세금, 교육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도전 경험을 통해 다른 일자리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한 번에 붙지 못하셔도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기 명단에만 올라가 계셔도 자리 비는 순간 바로 연락이 오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서류를 제출해 두는 것부터 움직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115세 최고령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 중이시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나이 상한선이 없습니다. 난 나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마시고 꾸준하게 도전해 보시면 꼭 기회가 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필요하신 부분은 꼭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공익형과 달리 월 활동 시간이 조금 더 길고 실제 기관에서 맡아주시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만큼 월 60만 원대 이상의 안정적인 보수를 받으실 수 있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입니다. 먼저 참여 자격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일부 프로그램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하니 공고를 확인하실 때 연령 기준을 꼭 함께 보시면 됩니다. 운영기간은 보통 10개월입니다. 연중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편성된 기간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시작과 종료 시점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입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참여하시게 되고 주 3회에서 4회 정도 기관을 방문하시는 형태가 보통입니다. 이 근무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 넘는 근로는 금지되고 저녁 10시 이후에 야간 근무나 새벽 근무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꼭 맞춰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참여자 보수, 즉 급여 안내해드립니다. 사회 서비스형 급여는 기본적으로 기본급 플러스 주휴수당 구조입니다. 월 보수는 실 근로시간 곱하기 시급 1,570원, 여기에 주휴수당이 더해집니다. 월 60시간을 꽉 채워 근무하실 경우에는 최대 76만 1,04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차수당도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시는 금액은 어르신들 기준에서 꽤 안정적이고 든든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을 때부터 발생하여 근로시간에 따라 3시간, 6시간, 9시간, 최대 12시간까지 지급됩니다. 시급이 1,570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만으로도 월 3만원에서 12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 서비스형은 공익형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일 경우 최대 10일, 즉 30시간까지 연차 시간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 연차 수당 역시 시급 곱하기 연차 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기본급 외에도 추가되는 금액이 제법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어르신이 헷갈려 하시는 프로그램 종류입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단순하게 한두 개의 직종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령과 활동 능력, 자격증 여부,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분야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돌봄센터 지원, 청소년 시설 지원, 교육시설 학습보조, 가정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생활도우미 역할을 하시거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돌봄과 학습 보조를 맡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초등학교 아동 돌봄 업무나 방과 후 보육교사 대체 인력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돌봄과 경험이 그대로 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은 취약계층 전문 서비스 분야입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노인 관련 시설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장애인 돌봄 서포터즈, 발달 장애인 활동 매니저, 장애인 직업 적응 지원 보조 등이 있으며 노인 관련 시설에서는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이나 시설 이용 안내 업무를 맡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책임감이 요구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은 공공 전문 서비스 분야입니다. 안전관리 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공공행정 업무 지원, 디지털 전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가스 안전관리원, 산재 복지 가이드, 공공 서포터즈, 교통 안전 모니터링, 스마트 시설 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매니저 등 실제 활동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문 서비스 분야는 최근 참여하시는 어르신이 크게 늘고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 안내, 디지털 전자문서 안내, 정보 수집 업무 등 비교적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는 직무도 많습니다. 이제 보험 가입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관에서 근로자 상실 취득 신고를 진행하며 필요시 직장 건강보험 등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실업급여 사업은 적용되지 않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100% 부담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60세에서 64세 사이 어르신은 실업급여 자격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다르며 수행기관과 어르신이 일정 비율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관에서 모두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소득세와 근로소득 처리 방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수행기관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기초연금과의 관계는 어르신마다 소득 구성과 공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감액 여부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교육 안내해드립니다.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양교육 5시간 이상, 안전교육 6시간 이상, 직무교육 6시간 이상으로 총 17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또는 집체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을 이수하셔야 현장 배치가 가능합니다. 교육 일정은 기관에서 편하게 안내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회서비스형 선발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실제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공식 선발표를 그대로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사회서비스형 선발은 크게 활동 역량, 필요도, 인성 대인관계 역량, 그리고 가산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점은 100점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가산점이 최대 30점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 역량 50점입니다. 여기에는 의사소통 능력, 신체활동 능력, 사무 역량이 포함되는데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공익형과는 달리 면접이 중요합니다. 면접 자리에서 면접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또박또박 답변하는 능력,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 등이 의사소통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신체활동 능력은 면접장 입퇴장 시 보행 속도와 안정감,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앉는 동작, 그리고 높이 있는 물건을 손 뻗어 닿을 수 있는지 등을 실제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 역량은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 MOS 등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상중하로 판단됩니다. 자격증이 없으셔도 현장에서 간단한 실습을 통해 역량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도 30점입니다. 이 항목은 어르신 가정의 상황이 어느 정도 일자리 참여가 필요한지, 즉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 곤란으로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소득인 정액이 영원 초과 여부, 차상위계층 인증, 기초연금 미수급 등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또한 세대 구성도 반영되는데 독거노인인지 노인 부부인지 또는 본인 외에 부양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배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실제 생활 지원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점수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만약 노인 일자리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시는 분이라면 신규 참여 점수도 플러스가 있으니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다음은 인성 역량과 대인관계 능력 중 선택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면접에서 어르신의 태도, 성실성, 친절도,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영상 이후에 사회 서비스형 면접 실제 질문 사례를 바탕으로 면접 가이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산점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산점은 유관 자격증, 직업적 경험, 장애인 채용 가점, 취업 지원 대상자, 폐지 수급 노인 여부 등을 기준으로 추가 점수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같은 국가 자격증 또는 돌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시설에서의 직업 경험이나 노인 관련 직무 경험도 가산점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 유리합니다. 그 외에 장애인 채용 가점, 폐지 수급 노인 가산점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경력 증명서, 장애인 서류,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은 제출 여부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한다는 의미를 넘어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선발 기준 역시 다른 유형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활동 역량과 인성 역량을 확인하는 사회 서비스형 면접 가이드 영상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